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각자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세탁협회를 위해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23대, 24대 현재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연재경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21대, 22대 회장을 제가 역임을 했고, 그리고 현재 상임 고문으로서 우리 연 회장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도 최근에 가졌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긴박하게 어떤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환경정화기금법 또는 줄여서 환경법 네. 또는 뭐 토질정화기금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 SB 171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시청자들 그리고 또 많은 세탁인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네네. 이 법안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금 세탁소에서 쓰고 있는 펄크라고 불려지죠. 펄크롤 에톨린 원어로 그 펄크가 한때는 상당히 대단한 세탁력을 가졌고 이상적인 세제였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미러클 솔벤트라 할 정도로 EPA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또 그 케미칼에 대한 제재도 없었고 그래서 세탁인들이 자유롭게 그 찌꺼기를 밖에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쭉 해왔었는데 이제 이 케미칼에 대한 그 리서치가 계속되면서 연구가 네네. 계속되면서 이게 우리 인체에 해롭다. 그리고 토지를 오염시키고 암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다. 수질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이제 드러남으로 인해서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질 오염 문제 가지고 EPA 그러니까 정부 주정부 기관 그리고 US EPA 모든 EPA 청에서 그러니까 환경 보호국이죠. 거기에서 이제 제재를 가하려 하니까 98년도에 이미 세탁하시던 분들이 이제 리타이어 할 때는 됐고 가게가 오염됐으면 청소비는 무한정 들고 그러니까 이 환경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네네. 오염 청소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런티어로 자발적으로 만든 법안이 지금 현재 환경정화기금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이 법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냐? 이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왜 생겼냐? 그러면 누가 특혜를 받느냐? 네네. 특혜를 본 사람은 과거에 세탁소를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자기네 땅은 오염이 됐는데 팔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 가게에 땅이 오염됐으면 융자가 나오질 않아서 팔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네. 이 정화기금법에서 보험만 들면 전부 다 청소를 보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런 청소도 안 하고 제재도 안 받고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그분들이 받은 특혜를 계속 우리가 갚아 나가는 거죠. 갚아 나간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이미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리타이어 하면서 뒤에 들어온 세탁인들에게 전체적인 어떤 그 권리금을 받고 리타이어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그래서 이 법안이 진행이 돼 왔는데 또 한 가지는 일단은 특혜 수혜자는 이미 리타이어를 하셨고 네네. 그 다음에 이 법안의 장점은 뭐냐? 그 대신에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그 말은 우리가 펀드를 모았으니까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펀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권한이 현재 우리한테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 현재는요. 예.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현재 환경법의 결정권, 그러니까 모든 파워는 카운슬 멤버들이 쥐고 있습니다. 카운슬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명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윌리엄스 컴퍼니,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컴퍼니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도 조정을 해서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카운슬입니다. 그 카운슬 멤버라는 분들이 이제 주 정부 관계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그렇지가 않고 지금 현재 그 보험회사 대표 한 사람, 그리고 세탁 장비업계 한 사람, 그리고 구성 요소가 서플라이업계 한 사람, 그리고 세탁인 대표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네. 각 업소든지 협회에서든지 누구든지 추천을 하면 일리노이 주 정부에서 다 심사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주지사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봉사하는 기관이죠. 그 페이를 받는 게 아니고. 네네. 근데 어쨌든 그 7명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환경 정화 기금을 펀드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근간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카운슬인데, 즉 다시 말하면 카운슬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 회사한테 1년에 얼마를 주겠다. 어떤 비용은 얼마를 주겠다.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나와서 저 회사가 너무 비싸다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나와서 저 회사가 비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회사가 비싸구나. 저 회사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만든 거냐? 카운슬이 만든 거예요. 계약을 한 회사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계약을 한 회사는 자기네 계약한 대로 돈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카운슬이 나와서 저 회사가 비싸다 한다는 건 뭐냐? 카운슬이 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비싸다는 거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카운슬이 권한이 있는데 네. 자기네가 비싸게 전 세탁인이 불이익이 가도록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잘못을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보다 싸게 계약을 하든지 가격을 조정해서, 네네. 그렇고 그 회사랑 그 회사랑 조정이 안 되면 다른 회사를 찾아서 더 값싼 회사를 찾아서 네.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그 권한이 카운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 저 회사가 비싸다. 그러므로 주정부에 넘기자. 아, 다른 컴퍼니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탁협회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식 이하의 일을 하고 있다. 그 회사가 비싸면 값싼 회사로 바꾸면 되고, 카운슬이 일을 잘 못하면 그 카운슬 임기가 끝나는 대로 교체를 하면 되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고쳐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이 비싼 회사랑 계약을 해놓고 저 회사가 비싸다. 그러므로 일리노이 EPA로 주정부로 넘기자. EPA로 넘기자. 그 말은 자기네들에 대한 실수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네네.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돈까지 걷어서 주정부에 갖다 주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가만히 있어도 주정부가 알아서 자기네 할 일 하는데 우리가 모든 권한을 지겠다고 돈을 모아가지고 여태까지 뭐 마이너한 프로블럼은 있고 알교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볼 때는 조그만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돈을 모아서 네네.
주정부에 갖다 바치자 권한을. 그거는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의 일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세탁인들은 많은 오해가 있으니까 윌리엄스 컴퍼니가 독점해서 한다. 그 사람들이 네네.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은 카운슬이 쥐고 있고 카운슬이 재계약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다음 네. 피를 올리자 안 올리자도 카운슬에서 논의가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카운슬에 가서 컴플레인을 하기도 하고 압력도 넣기도 하고 조정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자기네들이 일을 잘못해놓고 책임질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주정부로 넘기자 하는 거를 우리는 밝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SB 171의 법안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그러면 지금 171 설명해 주세요. 171이 주정부로 넘기자는 법안이거든요. 네, 171이 지금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네. 뭐 그 피가 비싸니까 주정부로 넘겨서 주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아 지금 그런 법안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171이 이제 연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프라이빗 컴퍼니가 한다. 그 말은 일단 우리가 권한을 쥐고 프라이빗 컴퍼니를 얼마든지 하열하고 파일하고 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주정부에 넘기겠다는 거죠. 그게 주요 골자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법안이 만약에 지금 현재 상원에서는 통과를 했고 하원에서 계류 중이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커미티 히어링이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요? 예, 네. 아마 이번 목요일이에요. 뭐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일단은 네. 저희들이 목요일로 알고 있고 네, 저희들이 이번 목요일이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미티 히어링 날짜가 잡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또 스프링필드에 가서 논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네. 이 법안이 그러면 통과되면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느냐? 네. 첫째, 카운슬이 가지고 있는 카운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모든 권한이 주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주정부 일리노이 EPA의 일리노이 EPA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보드 멤버가 제가 알기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모든 룰도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네. 이 라이선스 피나 모든 피를 조정도 할 수 있고 권한을 전부 주정부가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법안에는 예를 들어서 캡을 60만 불로 한다. 네. 앞에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볼 때 윌리엄스 컴퍼니가 약 70여만 불을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로 썼어요. 그러면 주정부가 60만 불을 캡을 씌운다. 그 앞에 법안을 보면은 싸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뒷부분에 가서 인베스티게이션이라든지 다른 익스펜스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차지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다 더했을 때 70만 불이 넘는다고 보는 거죠, 저희들은. 그러면은 일반 개인 회사랑 봤을 때 싸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법안에 보면은 뭐 일부에서는 자랑도 하고 다닙니다마는 보험을 인슈런스 팔러시를 그 보험금 거둔 걸 별도로 계좌에 넣어서 관리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거둬진 액수가 제가 알기로 약 170만 불 정도 된다고 보면 네. 그러면 일리노이 EPA가 행정하는데 60만 불 빼놓고 그리고 지금 이 법안에 보면은 인슈런스비가 400불 올라가서 1,500불인데 약 400업소로 잡으면 60만 불이 됩니다. 그러면 170만 불에서 보험금 60만 불 관리 따로 하고 자기네들 행정하는데 60만 불 빼가고 그럼 나머지 50만 불 갖고 그러면 에버리지 코스트가 약 22만 불로 나옵니다. 클린업 하는 게. 그럼 1년에 세탁소 2개 청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리노이 EPA가 청소 2개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EPA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클린한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아 그게 아닌가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일반 회사가 행정을 하듯이
자기네들이 다른 일반 회사를 하열해서 청소 하청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 행정하는데 1년에 청소 2개 한다. 2군데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세탁인 여러분,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청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리노이 EPA 보드 멤버들이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모든 라이선스 피나 피를 올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눈앞에 보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보험료, 인슈런스 비, 라이선스 비, 솔벤트 텍스 전부 다가 한 파켓에 들어가서 클린업 펀드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인슈런스를 따로 관리를 한다. 네. 그럼 60만 불이 따로 갖다나 적은 돈에 네. 60만 불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아, 그러면 훨씬 청소할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법안을 놓고 볼 때 돈이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또 일리노이 EPA는 경험이 많아서 청소를 빨리 할 수 있다. 빨리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게 네. 일리노이 EPA가 게스테이션 오염 청소를 쭉 진행을 해왔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네.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일리노이 EPA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나와서 직접 청소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어차피 오염 청소하는 하청업체에 돈을 줘서 움직이는데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자금력이에요. 지금 문제가 환경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네. 신속하게 빨리 하겠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70업소를 오염 청소를 하는데 약 14 to 60 밀리언 달러가 필요하다 그래요. 꼭 청소해야 되는 데가 70여 곳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라이선스비를 모든 세탁소가 라이선스비를 2만 불이나 3만 불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3만 불로 했을 때 700업소면은 21 밀리언 달러. 2,100만 불이에요. 1년이면 오염 청소 다 끝나고 이 법안은 없어집니다. 눈장 빠르잖아요. 빠르네요. 그 돈이 속도를 말하는 거지. 일리노이 EPA가 뭐 손발이 2개, 4개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도 아니고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금력이에요. 그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그럼 내년에 라이선스비 1년만 우리 3만 불씩 내자. 그럼 안 쳐다봐도 됩니다. 오염 청소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할 때 일리노이 EPA는 빨리 할 수 있다. 그 말은 돈을 머지않아 올려서 거기에 맞추겠다. 처리하겠다. 그러면 세탁인들의 불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뺏기면 불이익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이 법안이 생기기 전에 스테이트 라이선스 피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시리의 라이선스만 내면 되고 솔벤트 텍스도 없고 뭐 조용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오염된 사람들한테는 덕이 되지만 오염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오염 청소할 것도 없고 나는 레귤레이션을 잘 지켜서 깨끗한데 왜 내 돈을 뺏어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법안 자체가 과거에도 논의가 많이 됐지만 네네. 레귤레이션 잘 지킨 사람의 돈을 뺏어서 레귤레이션 안 지킨 사람들한테 상을 주는 그런 법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 알규가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결과는 그렇습니다. 빨리 한다. 일리노이 EPA가 우리는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은 돈을 올려서 진행하겠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추진 중이지만 이제 만약에 통과가 돼서 이제 현실화가 된다 치면은 예상되는 약간 피해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뭐 그거는 저희들이 뭐 에스티메이트를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네, 피해는 확실하다. 그렇죠. 좀 뭐
세탁업계가 굉장히 지금 다운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피가 부과가 된다 그러면 네. 모든 세탁인들한테 많은 불이익이 갈 거라고 저희들이 그 정도 선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뭐 저희 세탁협회 입장에서는 네네. 이 법안 자체가 EPA로 가는 것보다는 네네. 그래도 현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가 저희들이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선에서 이 법안이 좀 계속 진행이 돼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일단 일리노이 세탁협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리노이 한인세탁협회는 저희들이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회원으로 일을 해왔고, 네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역사가 한 40년 됐습니다. 40년이요? 예, 40년 됐고 우리 여기 이창훈 회장님이 저 21대, 22대 그리고 제가 23대, 24대에 올 12월까지 제가 이렇게 회장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혹시 그 다른 이제 단체가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 네. 단체라기보다도 저희들은 생각을 할 때 지금 환경법에 의해서 네네. 보험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5개가 존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NDI예요. NDIA. 네. NDI라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비즈니스 이름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NDI 그러면은 National Dry Cleaners Institute다 그래서 이제 학교인 줄 알고 네네. 확인을 해보면 학교로 인간한 것도 없고 알아보면은 비즈니스 이름이 NDI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NDI가 설명할 때 자기네 회원 그 표현이 같은 한국말을 쓰니까 우리도 세탁협회 회원 네. 거기도 멤버십 제도로 하니까 회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엄연히 구분을 한다면은 네네. 거기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객 그렇죠. 고객. 자기 손님, 네. 자기 고객을 말하는 거고 네네. 우리는 모든 회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회 회원을 말하는 거고 그 똑같이 회원이라는 한국말을 해도 표현은 같이 하지만 네네.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도 그 NDI 쪽에서 본래가 저희들은 오염 청소가 안 된 부분들은 안 된 세탁인들은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네네. 10년을 연장을 하자. 세탁이 약간 항상 약자 편이었으니까 10년을 연장을 하자고 만든 게 SB 171이었습니다. 네. 출발은 네. 2030년까지 10년간 연장하자 그대로. 그리고 스테이트에서 그 펀드를 쓸어간 적이 있어요. 약 한 2.5 밀리언 정도를 옛날 과거 그 가버너 블라고야 비치 가버너가 있을 때에 네네. 주정부가 돈이 없다 해서 모든 펀드에 돈을 쓸어갈 때에 우리 펀드도 약 한 2.5 밀리언 맞죠? 2.5 밀리언이 우리도 뺏겼어요. 그래서 SB 171이 골자가 현 상태에서 그대로 10년을 연장하고 네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스테이트에서 우리 펀드는 수입을 그러니까 못 쓸어가게 그 두 가지 조항을 만든 게 SB 171이었어요. 근데 그 세니터 아이리스 말티니스라는 분이 이 법안을 우리를 위해서 발의를 해준 거예요. 아, 그 당시에. 그렇죠. 금년 네. 초에. 네. 근데 NDI 라비스트를 만나고 이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반대쪽으로. 예. 작년에 유사한 법안이 있었거든요. 네. SB 1648이 이거랑 비슷했습니다. 근데 아이리스 말티니스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던 여자예요. 그분이 라비스트를 만나고 갑자기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뒷북을 맞은 거죠.
약간 뒤통수를 맞은.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리고 바로 곧바로 시간도 없이 상원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원에서 같이 이제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질문을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면 NDI하고 세탁인 협회하고 같은 뭐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한인끼리 지금 국회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한쪽은 주정부에 보내자, 한쪽은 안 된다. 네. 지금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네, 네. 그러면 같이 만나서 공통점을 찾아서 조율할 수 없느냐. 네. 이제 과거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만나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는 게 NDI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개인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비즈니스의 목적은 프로핏 창출입니다. 그렇죠. 영리 목적입니다. 네. 한국말로 말하면. 네. 그러면 비즈니스는 어쨌든 영리를 취해야 되고 저희들은 non-profit organization입니다. 그러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어쨌든 세탁인을 상대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세탁인 협회는 세탁인들이 돈이 뺏기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공통분모가 있을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법안도 현재 법안이 우리가 가지고 바뀌기 전에 171 말고 현재 법안이 CU 세미나를 온라인에서 합니다. 온라인에서 한번 CU를 온라인에서 하면은 4년에 한 번 정도. 4년에 한 번만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얘기는 CU를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만 해놨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을 할지 2년에 한 번을 할지 1년에 두 번을 할지 아무도 모르게 지금 언설턴이에요. 이 법안에. 네, 네. 그리고 일부에서 우리가 3자 검사를 세탁인 협회가 하자 했다 그랬는데 네. 그 사람은 아마 영어 해석이 잘 안 되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이메일 보낼 때 네, 네. 3자 검사를 없애라. CU 교육을 없애라. 왜? 세탁소를 수십 년 했는데 가봐야 그 환경 교육이라는 게 세월이 바뀐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 없애라. 3자 검사도 없애라. 그랬는데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탁인들에게는 시간을 뺏겨야 되면 그것도 불이익이고 피가 올라가도 불이익이고 모든 면에서 이 법안은 우리에게는 유리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탁인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네네. 저희들은 세탁인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한쪽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희들은 모르죠.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현재 일리노이 세탁협회 비즈니스 현황이 좀 궁금한데 현재 이제 일리노이 이제 세탁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약간 동향이 어떤가요? 지금 2년 전에 한 라이센스를 등록한 업소가 한 780여 군데가 됐었는데 네네. 이제 해마다 줄어가지고 아, 오늘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으로는 한 680여 군데 정도가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줄어들고 그래서 그만큼 해마다 업소가 주는 만큼 사실 또 펀드도 그만큼 줄어들게 돼서 이런 상태로 저희들이 이 법이 계속 간다고 하면 네네. 향후 몇 년 후에는 사실 펀드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세탁업을 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그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래도 지금 이 법안과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오염된 이제 그런 이제 세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 동향은 어떤가요? 지금 보면은 오염된 업소가 청소를 꼭 해야 될 업소가 지금 줄어서 약 한 150여 개로 집계가 되는데 네네. 지금 그 좀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14, 16 밀리언 달러라는 게 꼭 청소를 해야 된 어느 정도 그 오염 상태라는 게 파악이 된 업소가 70여 곳. 그리고 나머지 50여 곳은
variable,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회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탁업소가 재작년에 약 780개에서 730개로 줄었다가 지금은 700업소가 안 되고 약 682업소가 등록을 했다 그러면 네, 네. 재작년 같은 경우에 드라이클리닝 공장이 50개를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1년이 52주잖아요. 그럼 매주 공장이 하나씩 문을 닫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세탁 공장이 자꾸 줄어들면 그 거쳐지는 펀드는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필요한 돈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내야 될 돈은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환경법의 문제가 뭐냐면은 네. 돈만 이전에도 멘트를 했지만 라이선스비를 내년에 3만 불 내자. 그러면 1년 만에 오염 청소가 끝나고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돈을 적게 내겠다. 지금 우리가 세탁소도 자꾸 소멸되고 없어지는데 돈을 올리지 말고 이 비용으로 계속 가자 하니까 이게 10년이 되고 또 늘어나고 그러면 세탁인협회는 뭐냐? 몇십 년에 걸쳐서 오염된 걸 왜 한국 사람들이 빨리 해가지고 우리만 피해를 보려 그러냐? 몇 세대에서 걸쳐온 거 몇 세대에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피해를 줄이자 하는 게 세탁협회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전부 줄이자. 그래야 세탁인들의 피해가 덜 돌아간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빨리 끝내자. 예를 들어서 3만 불씩 내서 내년에 끝내자. 그럼 네. 끝날 것 같습니까? EPA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설명 한번 해드리면은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국이죠 한국말로. 환경보호청이에요. 네, 네. 그러면 환경보호국은 대기 오염 문제도 거론하고 토질 오염도 거론하고 수질 오염도 거론하고 모든 환경을 보호하는 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질 오염 청소가 끝이 났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끝났을 걸로 생각하는데 네. EPA는 또 대기 오염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하이드로카본은 지금 에어 퍼밋을 내야만 됩니다. 왜? 대기 오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끝나면 다 조용해지겠지. 그 다음에는 대기 오염 문제를 가지고 EPA가 또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은 EPA를 벗어날래야 이 케미칼을 다루는 사람들은 EPA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저희들이 늘 생각하듯이 빨리 해서 우리한테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다. 천천히 가면서 우리가 돈을 적게 내면 우리가 받는 베네핏이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뺏기면 그게 우리한테 불이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법안이 환경국으로 넘어가면은 새로운 룰을 어답트하는데 우리한테 어떤 제재가 또 올지 그건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은 어쨌든 우리가 저지해야 되는데 우리 뜻대로 될 건지 그건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고 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세탁인들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 큰 힘을 발휘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걸 달성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법안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은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인들은 어떻게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참 좋은 샘플이다. 네네. 과거에 한인 사회에서도 한인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네네. 어떤 문제로 인해서 틈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네. 뭐 저희들은 만나서 싸우고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 일단 어쨌든 한인들이 어떤 단체든지 뜻을 달리하면 저런 문제가 발생하구나. 누구든지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열이 안 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갖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겠죠. 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같은 뜻이 하나가 돼서 왜 못 움직이고 두 갈래로 가느냐.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도 우리 친구들 간에도 누군가가 개인의 이득을 취하자면은 틈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희생하겠다. 네. 내가 양보한다면은 그 단체는 관계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렌드다. 내가 항상 양보하고 뭔가를 주면은 우리 관계는 항상 좋아집니다. 그쪽도 나한테 주고 싶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한쪽에서 자기가 개인의 이득을 챙기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틈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부 세탁인들은 세탁인 협회가 하는 게 뭐가 있냐. 말씀 좀 해주시죠. 세탁협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뭐 세탁협회 뭐 저희들도 다 뭐 임원분들이 다 각자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무슨 카운슬 미팅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어디 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든가 해서 연락이 오면 네. 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뭐 일일이 저희들이 일리노이 안에만 해도 지금 한인 분이 하시는 데가 한 550군데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하군요. 저희들이 뭐 네. 일일이 임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틀 안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인이 하는 세탁소에 좀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네. 저희들이 또 많은 미팅을 통해서 좀 많이 저희들이 저지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한 예로 2년 전인가요? 그때 세일즈 텍스 세탁소에도 부가세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많은 막았죠. 페티션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활동도 하고 저희들이 뭐 개개인 업소들을 저희들이 찾아서는 할 수는 없지만 네네. 큰 틀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제가 그러면- 이제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런 연회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을 갖기 위해서는 서류를 보고 도와준다든지 뭐 그런 게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컴플라이언스 하는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업소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방문 안 하고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세탁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분들은 이제 업소마다 다 방문을 하니까 참 이 사람들 열심히 한다.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 흘리는 게 세탁인 협회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세탁인 협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자기 비즈니스 돈을 벌기 위해서 세탁업소를 각각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가능한 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자기네 가스비라든지 비용을 멤버십비를 받아오는 거예요. 저희들 똑같이 여러분들 세탁소 한 시간에 같이 세탁소하고 네네. 없는 시간에 남는 시간에 그래도 어차피 우리 짧은 인생인데 보람된 일을 해보자. 이 다음에 우리가 만에 하나 양로원에 간다 이러면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도 있었다 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그 동기를 갖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말하면 저희들이 전 세탁인을 위해서 같은 비즈니스를 한다는 이유로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썩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일부 세탁인들은 협회가 뭐 대단하게 뭐가 있는 것처럼 회원들이 회비를 안 내면 운영 자금이 없고 이사들이 이사비를 안 내면 협회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회를 하면서 창출을 하고 경비를 그리고 장학기금 골프 대회를 하면서 또 펀드를 창출을 해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세탁인 돕는 데에 지금같이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같이 라비스트를 고용한다든지 네네. 이제 맞대응해야 될 때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탁인들은
협회가 뭘 하느냐? 저희들이 개인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 사회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쳐주기 위해서 장비 회사, 서비스 회사들이 대기하고 있고 돈이 필요하면 융자해 주려고 은행이 기다리고 있고 네네. 모든 개인의 문제는 그리고 개인의 불이익 당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세금법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CPA가 계시고 개인의 문제는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그걸 세탁인 협회가 같은 세탁인이라고 그런 분야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네.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는 전체적인 불이익이 오는 이런 법안이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를 매기겠다 세탁업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로 뛰면서 저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에게 몰려오는 불이익을 우리가 나서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협회지 협회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는 걸 지금 오늘 내용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네. 명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확실히 일리노이 세탁협회는 이제 지금 같은 이제 세탁인들의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협회인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겹쳤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번 지금 법안 지금 이렇게 뭐 이제 뭐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아무튼 지금 이 과정을 계기로 일리노이 한인 세탁협회 약간 나아갈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들이 지금 이게 이제 하원에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요. 저희들이 커뮤니티에 지금 내려가 있고, 네. 이게 이제 투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좀 페티션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각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법안의 부당성을 좀 알려주시면 그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탁인들이 같이 좀 힘을 합해서 네. 좀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을 좀 하면 저희 뭐 일을 앞에서 일을 하는 저희 임원 입장에서도 네, 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주제에 있는 것 같고 큰 내용인데 이렇게 또 직접 나와주셔서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제 끝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끝 인사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지금 현재 그 SB 171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이 총력을 펼쳐서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개인보다도 일리노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모든 세탁인들을 위해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꼭 저희들이 저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이게 또 통과가 된다 하면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또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구상하게 될 거고 현재는 이 오늘 그 저희들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오늘 그 내용이 맞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구에 있는 하원들께 전화를 주셔서 이 법안은 저지돼야 된다. 전화 한 통화를 해주시면 저희 가는 길에 아주 큰 힘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탁인협회는 저희들이 어떤 페이를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봉사단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틈나는 대로 깨어서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항상 지켜보고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세탁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니까 당사자인 직접 세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좀 일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좀 각 지역구에 계시는 하원의원들 분들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부당성을 좀 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탁협회는 모든 세탁인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추진되는 모든 일을 다 좋은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시길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